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동대문 그 여자입니다. 오늘은 이 창신동에 아주 진짜 특별하신 분, 대단히 필요하신 분 꼭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울 우리봉제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인터뷰에 이렇게 진짜 거절하시지 않으시고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창신동 라디오 덤에서도 제가 이제 봉제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도 하게 돼서 봉제마을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갈까, 또 자생력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키울까, 이런 고민 때문에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봉제협동조합이 결성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 지금 조합이 있기까지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컴퓨터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은 뭐냐면은 봉제인들을 위한 3개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기가 돼서 그때 졸업을 타신 분이 그때 9명이 10명이 돼갖고 그때 이제 동네 친목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크게 지금의 조합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회원은 얼마나 되시나요? 정확하게 조합원 회원 한 273명, 일반 회원 빼고. 273명. 예. 대단한 단체입니다. 보면은. 그리고 한 동네에 이런 단체가 있다는 그런 거가 참 저는 자부심을 대단히 느낍니다. 그리고 봉제조합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 같은 게 뭐가 있나요? 예, 우리 조합에 가입이 하시려면은 가입비 10만 원 하고요. 매월 회비 10,000원씩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빼주시고요. 가입비와 월회비 있습니다. 네. 로 고쳐주세요. 가입비 10만 원 빼고요? 네, 10만 원하고 월회비 10,000원 빼고요. 그냥 가입비와 소정의 월회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넣지 말고? 예. 그럼 근데 별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괜히 그냥 그렇게 합시다. 예. 봉제조합의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예. 가입비와 월회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조합원이 되면은 조합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들은 따로 하고 계신지요? 지금 처음에 조합원이 되기 위한 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조합에 가입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상공회의소하고 MOU를 맺고 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상공회의소에서 매월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선정을 해주는데 매월 세무, 네. 노무, 네. 법무, 예. 경영 이 네 가지를 하여튼 우리에 맞춰서 1대1도 좋고 단체도 좋고 뭐든지 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은 우리가 문자를 남기시면 매월 남기시면 이제 날짜를 신청하시면 바로 됩니다. 맞나요?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예, 요즘에 들어서는 법무라든지 경영 이런 것을 빼고요. 예. 세무와 노무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해들 하고, 또 노무에 관한 거라면 공장의 직원들 간에 좀 문제 마찰이나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창신동 우리가 봉제 이 자체가 옛날에 월급쟁이를 많이 데리고 썼는데 네. 요즘은 다 객공식, 그러니까 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네. 노무 관련보다는 세무 관련. 그게 이제 더 많아졌네요. 초창기에 옛날에는 노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니 네. 요즘은 노무보다는 세무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언뜻 생각이 난 건데 세무 교육은 필수 교육으로 조금 넣으시고 다 받아야지, 그런 이제 가입 조건으로 하나 껴넣으시면 어떠실까요? 그런데 이제 저게 있습니다. 우리가 MC님도 알다시피 사회자님도 알다시피 우리 일이 다 그때그때 다 틀려요. 네. 사실은 가르쳐주고 싶고 날짜를 정해갖고 사실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요, 타임이.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은 내가 어떤 한 달에 세무사를 2군데를 선정해 놨습니다. 직접 조합에서 선정을 해서 1대1도 좋고 3명도 좋고, 만약에 내가 세무에 필요하다 그러면 세무사를 직접 우리가 불러요. 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면담을 할 수 있게끔 1시간이나 2시간이나 무조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리고 이제 봉제협동조합에서 올해 2014년도에 지금 상반기가 벌써 흘러갔습니다만 주력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약간 시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자체 브랜드. 창신동 자체 브랜드요? 네, 자체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그것을 좀 지금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 1층에서요. 근데 쇼잉콥이라고 했냐고 우리 자체를 그것도 돈 주고 만드는 그 브랜드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30개 업체를 지금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회장님 여기 이제 봉제 협동조합 위치를 조금 이 기회에 잠깐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우리 조합 지금 사무실은 어디냐면요. 창신동 지금의 동대문 흥인 지문 입구에서 들어오는 창신동 입구가 있잖아요. 네, 전철역으로 말하면 1번 출구. 1번 출구. 네, 1번 출구 바로 뒤에서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시는 길이 창신동 원길입니다. 28길이라고 28 이게 우리 조합은 28-1번이에요. 1번지예요. 조합은 네, 조합 사무실이. 올라오시다 보면은 입구에서 한 50m 올라가다 우측으로 서울 의료봉제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럼 창신이동 28-1 창신동 의료봉제협동조합 사무실은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창신동의 봉제 산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혹시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 문제는 지금 첫째가 인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네. 그다음에 품질 개선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기 앞으로 우리 사회자님도 알다시피 인력 문제가 제일 1번입니다. 1번. 예.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인력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이 봉제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이제 일감도 없지만 요즘 같은 이렇게 비철에는 일감도 없습니다만은 첫째 인력이 먼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대요. 예, 이제 일감 문제는 조금 있다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 창신동에 이제 봉제 산업의 문제는 일감도 필요하고 인력 문제도 있고 정말 품질 개선에 대한 그런 문제 이렇게 정말 딱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건 정말 아주 그냥 당면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당장만 해도 저도 오늘 오전 일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되려면 무엇부터가 먼저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진짜 이 비철에 바쁠 때는 못해도 이 비철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이 없는 날이 많고 일감이 없는 날이 많을 때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런 4대 보험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입을 하면 이런 때 2, 3개월이라도 좀 도움을 조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조합 협동 공장을 차렸어요. 그 공장을 차릴 때는 제 꿈이 참 컸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사실 저것을 하고 싶었어요. 정부에서 떨어지는 일감. 그 수주를 따서 우리는 시장물만 이렇게 시장값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비철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정부의 것을 갖다가 이 비철을 떼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조합이라든지 우리 근마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봉제 하는 분들한테 미리서 이렇게 일감을 대기시켰다가 이 비철에는 그걸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합 공장을 차려가지고 오다를 이렇게 물건을 이제 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무슨 물건을 민방위법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벌써 그 자체에 노조가 있다든지 뭐가 있는 데서 다 밀어서 손을 대가지고 우리한테 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만나셔갖고 하다못해 대기업에 누구 만나면은 그쪽 가운 좀 만들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도 해봤는데 그게 다 관리층에 다 자꾸
구멍마다 관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흙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제 대기업의 그 수주 물량을 우리가 좀 이렇게 따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이제 그 공장도 이렇게 챙기시는데요. 저기 그 말씀에 잠깐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창신동에도 우리 창신동에는 사실 지금 단체도 이제 생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제인들끼리 우리도 단체복을 하나씩 만들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시도를 한번 해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비싸지 않고 우리 봉제인들이 진짜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그거 일단 일감은 이쪽에서 먼저 창출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지금 창출을 한다는 것은 모든 봉제인들이 작업복을, 우리가 이제 막말로 작업복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한정이 돼요, 한정이. 그 봉제인들이 500개를 만들면 며칠은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소비하는 게 있어야 되는지 그게 없다 이 말이죠. 아니,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죠.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은 예를 들어서 단체복 같은 것은 사실 조합 공장에서도 그 병원 그 의사님들의 그 가운, 그거하고 무슨 교도관들의 복, 그 다음에 무슨 작업복 이런 것을 해봤는데요. 그게 단타로 끝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큰 것이 와서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면은 창신동 자체도 이렇게 봉제 자체도 언젠가는 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까지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해봤더니 첫째 공장도 등록이 돼야 돼. 등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 시설이 다 안전하게 갖춰져야 되고, 공장의 평수도 커야 되고. 근데 우리 지금 조합 위치에서는 현재는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요. 참 어렵더라고요. 자꾸 제가 아이디어가 쏙쏙쏙 나오는데요. 우리 창신동에 제 경우를 볼 때 사실은 덥고 일할 때 이러면은 가운 안 입고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여인들이 다 보면 앞치마를 예쁘게 해요. 그런 거를 단체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일단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앞치마나 이런 거는 하나만 입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신동에 요즘에는 메이드 인 창신동이라고 해갖고 새로운 물결들이 막 이렇게 물결치고 있잖아요. 좀 태동들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창신동이라는 이 창신동에 딱 들으면 그런 옷들을 참 많이 입고 있더군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는 봉제인들이 지금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먼저 남에게 보여주는 거,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한번 이거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많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도 가능한 한 좀 다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비철에 여름 한 3, 4개월은 좀 쉬잖아요. 겨울에 또 그런 게 있고. 4대 보험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 여기 왔으니까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을 넣으시려면은, 첫째,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이런 생각 속에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 안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아요. 정부의 혜택.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정부의 혜택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잘 돼서 내가 보기에도 잘 됐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낫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떳떳하게 내가 받을 것 받고 또 할 것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우리 봉제인들의 인식 속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세금을 내 갖고 내가 힘들다. 많이 낼까봐. 그렇게 많이 낼까봐 힘들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먼저 이렇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요즘은 시장에서 저것도 많이 맞아요. 세무도 많이 맞습니다. 세무조사를 맞으니까 이제 공장으로 일감을 줬다고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공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미리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좀 하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1인 공장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공장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고 해서 정부에서 사업자 내가 한 명 일하면 한 명만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무 관련 사업자 등록증 이 문제는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좀 제가 길게 여쭤봤습니다.
안 하고 그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고 막 점조직처럼 진짜 속속들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가족끼리 하는 일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길게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 가정집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네. 하청을 갔다 하시더라도 그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셨다 할지라도 예. 그 200만 원 한도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본 공장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예. 3.3%의 3.3%의 그 일단 그 개인적인 사업자 등 없이도 네. 그 세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세금을요? 네, 세금을 떨어져서 이렇게 3.4%면은 뭐 그 200만 원 한도니까 사람이 200만 원을 예, 내가 예. 최소한 200만 원을 벌면은 이 집에서 이렇게 내가 이것도 이제 불법인데 예를 들어서 예. 10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예. 1000만 원에 대한 사업자 그 계산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다 사업 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 200만 원 한도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돈은 그 세금이 안 나가요. 네. 세금을 6만 6천 원씩 한 달에 떼갖고 내시면 됩니다. 환급도 받으시고 앞으로 이제 그런 길이 지금 주위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유, 정말. 이제 가능한 한 우리들도 이렇게 좀 등록을 하고 괜히 쫄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제인 여러분, 우리 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역시 또 무겁습니다. 읽어보니까. 창신동 그 봉제인력 노하로 앞으로 길게 봐서 10년 내지 15년 후면 바로 저한테 이렇게 해당된 얘기인데요. 창신동 봉제도 이어나갈 그 인력들이 없을 듯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서 그 한 해 의상 디자인과를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곳으로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무엇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들 찾아가고 있는지 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곳으로 좀 들어오게 할 방법 그런 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진작부터 고민한 거지만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한번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인력들을 이쪽으로 유입시킬 방법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사회자님은 그래도 10년에서 15년 후를 보면은 길게 본 것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저를 봐서. 제 생각에는 한 앞으로 길어봐야 10년. 예, 10년이면은 우리 봉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 이게 제일 예. 제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 봉제가 살아나려면 젊은 층이 배워야 됩니다. 네. 어떤 대학이 사회에서 무슨 콜라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 가고 이렇게 어떻게 기업 들어가고 그래야 정부가 유지가 되듯이 네. 봉제도 순환식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젊은 층이 오질 않아요. 예. 왜 안 오느냐? 첫째 시간도 맞지도 않고 환경도 예. 열악하고 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첫째 이 배우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이 봉제에 대해서는 배우는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가면은 디자인과는 있어요. 디자인과. 네. 근데 의상 봉제과는 디자인. 의상 디자인과 무슨 패턴 이런 건 다 있는데 봉제과는 내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봉제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옛날에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배우지 못하고 이렇게 네.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직업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근데 이것도 하나의 장인. 일본 같으면 이런 비로 만들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으로죠. 장인으로. 그럼요. 300년, 400년 가업으로 물려받는 그런 일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5, 6년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계통에서는 베테랑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자신을 갖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어디 가서 탁 해야 되는데 저부터라도 어디 가서 하면 저 봉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예. 그래요? 그 힘든 직업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이것부터 이제 어떤 인식 자체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니 이제 인식 개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우리 봉제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좀 해야 될 건데 뭐가 있냐면 10년 하면 전문가라 그래요. 뭐든. 근데 이제 30년 하면 장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봉제 장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머리에 들어가는 지혜, 지식 이런 거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를 비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어필하고 내보일 수 있는 야, 너 그 일 30년 해봤어? 정말 난 그 일에 대해서 눈 감고 바늘에 실길 수 있어.
이런 자부심을 진짜 좀 스스로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자기가 아무리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한들 예쁘게 꾸며주지 않는 재봉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혼자 뭐 이렇게 많은 진짜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겠어요. 정부에서도요, 이 네. 봉제인들을 이해하는 어떤 특별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공장들을 봉제인들을 위해서 뭐 주먹구식으로 뭐 환경 개선사로 얼마, 뭐 이렇게 이거 해서는 아무 그 미봉 체크 아무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뭐 전적으로 학교를 하나 뭐 어떻게 뭐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좀 해가지고 교육생을 모집을 한다든지. 네. 그럼 놀고 있는 뭐 전문직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봉제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젊은 층이 오게 하려면은 시황과 또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뭐 창신동도 뭐 재생사업이라고 환경이 많이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대요.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봉제인들이 첫째 이제 시간만 맞으면 되는데 네. 그 사업주들이 그 어느 정도는 이제 이치가 맞으면은 사업주들이 시간을 바꾸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은 5일 근무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서서히 변해가대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혹시나 젊은 층이 지금 젊은 층들은 조금씩은 밀려옵니다, 사실은. 아, 근데 그래요. 왜냐면 지금 우리 조합에서도 지금 패통 교육을 실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네. 그 젊은 그런 게 이제 그 20대 네. 중반 예를 들어서 뭐 30대 초반 이런 층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데 보면 참 이쁘고 사실 예. 참 좋습니다. 그것이. 그 이제 어린 아이들도 저도 그랬는데요. 어릴 때 그 이렇게 막 학교에서 짧게나마 브라우스 만들고 스커트 만들고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신기해서 집중력이 굉장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딸아이도 지금 뭐 이렇게 과제로 옷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굉장한 관심도가 있고 그런데 우리 창신동에 보면 청소년 센터들이 있어요. 여럿이 여러 군데가 청소년 센터는 한 군데지만 어린 친구들을 이렇게 그 교육하는 그저 방과 후 교육하고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좀 이렇게 데려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옷이 하나씩이라도 짧게나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로 이렇게 어려서부터 좀 교육이 된다면 이곳에 좀 유입도 될까 싶은데 그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들려면은요. 네. 교육 장소가 있어요. 장소가. 그러니까 지금의 공장에 가서 교육을 받으러 한다면은 그 공장 그 사업주들은 일이 우선 안 먹고 되지. 살아야 되기 일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예. 근데 실제로 교육 지금의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은 그냥 그 일종의 그냥 교육 장소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 현장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현장하고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신동 이 동네에다 교육을 시켜놓고 예. 뭐 실습을 갈 때 직접 가서 예. 뭐 이렇게 해본다든지 네. 그러면서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이제 와서는 이 봉제인들, 봉제를 네. 하는 사람들은 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지금도 어. 그렇지만 옛날에 힘이 들었지만은 네. 앞으로는 뭐 영어나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기술만 눈만 안 가지고 있으면. 보이면. 예,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 가서 그냥 옷 이렇게 탁 하고 나면은 자부심도 생기고 월급도 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네, 많은 네. 뭐 대기업의 뭐 전무, 상무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래도 절대 사장님이고. 굶지 않고 예. 많은 이렇게 몇 수십억의 돈은 못 벌어도 이렇게 몇 억씩은 벌어가면서 사는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네, 저기 그 60년대 그 산업화 시대 때 이곳에 유입되고 될 수밖에 없었던 인력들 있잖아요. 뭐 우리 봉제하면은 15살 언니들이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했고 그분들만 하고 이제 이 봉제가 막 이렇게 막을 내리는 그런 꼴이에요. 지금이 보면. 근데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박사 시키고 하면 절대 이거는 못하게 그랬기 때문에 이게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그런 것도 조금 우리 스스로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이제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봉제의 교육은 없고 재봉에 대한 교육은 특별히 없고 그 퀼트나 뭐 이런 건 참 교육들을 하는 곳이 학원도 여러 곳이 있는데 정말 그 재봉을 하는 교육장은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이거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재봉사인데 저도 보면 재봉사지만 옷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이건 앞판이고 근데 이 패턴 이게 잘라서 재단해서 주는 것만 꼬맬 줄만 알았지 이 옷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앞판이 이 L이 선 같은 게 어떻게
몇 센치가 돼서 이렇게 옷이 달리면 이것이 편하다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재단 하는 것을 조금 교육하는 거는 어떨지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대로 패턴 교육을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싱사들이 몇 명 와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 미싱사들 출신들이 많이 옵니다. 미싱을 하시고 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왜 미싱을 않고 패턴을 배우시라고 하셨습니까? 미싱을 먼저 알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먼저 패턴을 배우고 미싱을 배우면 좋은데 네. 옛날에부터 미싱을 배웠기 때문에 옷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너무 빨리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들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예. 우선 현실이 일 바쁘고 시간 늦게 끝나고 하다 네. 보니까 그 접목이 잘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제 경우나 우리 주변의 그 여인들 보면요. 지금 이렇게 비철일 때 그냥 할 일 없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만나서 차 마시고 서로 수다 떨고 이러는데 이런 거를 적절히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여름 계절은 뭐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틀린 얘기고 겨울부터 진짜 이렇게 방법을 알았으니까 먼저 일단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싱사들을, 재봉사들을 상대로 한 패턴 교육. 이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이에요? 네. 아유, 무상이야.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방송도 계속 할 건데 교육에 대한 그런 거를 시간 배정표 같은 거를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이제 방송에도 좀 하고 친구들한테도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우리가 교육을 작년에도 봉제 교육도 사실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네. 패턴 교육 올해부터 계속 연장이 돼 있는데 예. 원래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하면 좋은데 네. 우리도 중소기업청에 그러니까 중기청에 네. 저것을 맡아서 이제 대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뜻대로 시간표를 마음대로 못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요일 날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짜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중소기업청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네. 센터하고 우리 조합하고 좀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안 맞고 또 공무원들은 참 제가 이런 말씀부터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공무원들 하시는 직업들은 꼭 이렇게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예를 들어서 1일 날이다. 그러면 예. 27일 날이나 한 3일 남겨놓고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모집해 주세요. 같이 합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쩌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한 달 전에부터 계획을 짜고 예. 그래도 이렇게 일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다 계산하고 그런 건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일감에 또 이렇게 여인들이 논다고 그래서 그냥 맘 편히 노는 것도 아니에요. 글쎄 언제 말이에요. 일감이 올지 모르니까. 대기상 때 그래서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어디 여행도 사실은 마음대로 못 가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겨울, 그러니까 한 3개월이라도 우리식대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식대로 해서 디자인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은 정말 참여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조합에서 교육장을 별도로 지금 얻어갖고 하는데 네. 교육장이 좁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더 옮겨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구청에도 저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데다 이제 교육장, 그렇게 좀 넓은 교육장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예.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날짜를 정해갖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조합에서 지금 교육장이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어가나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자체도 그것도 힘듭니다, 사실. 예. 잠깐만요. 이거 카트해 주세요. 저기 공장은 어떠세요? 협업화 공장.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거. 협업화 공장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올해 이제 그 예. 생각을 해봤어요. 이용을 하고 싶은데 조합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돈을 어디서 버는 돈이 많다 하면 괜찮은데 네. 돈을 벌어오는 돈은 없고 조합도 또 세만 해도 180만 원 한 달에. 그쪽에. 예,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예를 들어 지금 얘들 월급 들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교육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 날짜다. 그럼 오늘 미싱이 쉬면은 그만큼 우리가 까지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로. 그거 일요일 날 해야 돼.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하루 갖고는 안 되고 네.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해보니까 교육을 하시려면은 예.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은 3시간씩 2번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닷새니까 일요일마다 하면 8주를 8주.
8주, 2달 정도로. 한 달에 이제 8일을 하는 거죠, 8일을. 예. 8일을, 8주가 아니라 8일을.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에 2번씩이니까 한 달에 8일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3시간씩 한 저마다. 한 타임마다. 그러니까 일일에 3시간. 예.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데, 이 봉제인들이, 사회자님도 알다시피 봉제인들이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바쁘잖아요. 예. 그때 기다렸다가 일을 해야 되고, 뭐 일감 들어오면 해야 되고, 패턴 교육 받다 먹어도 일감 들어오면 불안하고 패턴 교육을 못 받아요. 네,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쩔 때는 그 애로점을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낮 이제 우리 이사진에서 이제 회의를 해봐도 원래 천성적으로 그 일 자체가 우리 일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예. 저기 뭐야. 이거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잘라달라고 그런 거였고요. 예, 저기,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처럼 된 건데요. 그 작업 시간이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막, 요즘에도 마찬가지인데, 9시에 해가지고 막 그 일 끝날 때까지, 늦게까지는 1시, 2시까지도 하는 진짜 공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뒤에 보면, 1시, 2시까지도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바로 코앞에. 그래가지고, 진짜 저도 일하는 입장이지만, 예민한 사람은 잠을 못 자. 그래서 그 작업 시간 조정을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회장님 이 생각 한번 해주시죠. 저도 그 봉제를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35, 6년을 해오면서요. 네. 사실은 이렇게 노동 근로 시간 8시간, 네. 우리나라 노동 근로 8시간 그렇게 지키고 살고 싶어요. 예. 사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딱 퇴근도 하고, 예. 5일, 남들 다 하는 5일 근무제도 하고 싶고, 네. 이게 제 꿈입니다, 사실은. 평생을 못 해왔는데, 예. 근데 사회자님도 알다시피, 우리 일상생활이 그러지 못해요. 이 시장 개통이, 네. 시장이라는 자체가. 왜냐면, 아침에 물건이 들어와서, 예. 그것을 만들어갖고 내보내려면 시간이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일감이 1년 4시사철 꾸준하게 있다가면 시간이 대달 딱 맞추죠. 네. 근데 일감이 없을 때는 지금도 일감이 오늘 또 일감이 없어서 요즘 참 일감이 참 힘듭니다만은 일감이 없어서 놀다가 오늘 100장이 들어왔어. 그럼 예를 들어 100장이 들어왔으면 그 100장을 8시까지 9시까지 해야 마친다면 그걸 마쳐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이걸 못 맞춰버린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하면 어느 가게에서는 오늘 장사를 못 하니까 그냥 다른 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다른 공장으로 돌아가서 하다 보면은 이게 할 수 없이 약자에 서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 정식 출근해서 정식 퇴근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에서 정부의 아까도 뭐 오다라든지 그런 뭐 정부하고 협력해갖고 그런 단체복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조합으로 흘려들어와서 이렇게 시간당 날짜를 딱 잡아갖고 해주시면은 우리가 9시에 출근해갖고 8시에 마쳐서 뭐 거기에 한 5단장에 얼마씩 딱 맞추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저기 않고는 시장 물건을 계속 하다 보면은 개선되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시간에 대해서 진짜 젊은이들은 막 칼퇴근, 이런 거를 뭐 투잡을 뛰더라도 칼퇴근을 원하고 계속 그 시간이 조정이 안 돼. 첫째가 시간이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젊은이들이 이 직업에, 봉제업에 들어오는 거는 틀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맞죠, 예. 이게 우리가 봉제 마을 살길 찾기에 가장 먼저 선결 조건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봉제인들이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말 조합에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맞추고 좀 이렇게 교육할 때 아니면은 들어올 때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생들을 사실은 교육생들을 아카데미한테도 이제 교육생들 옵니다. 사실 네. 이제 이렇게 몇 명이 와가지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오면은, 우리 현장에 오면은 첫째 조건이 사회자 말 맞다가 시간이 안 맞아요.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대부분 보면은 다시 돌아가고 며칠 일하고 안 맞습니다요. 그러면 왜 시간이 안 맞느냐? 우리 사업주들이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다? 그거 아닙니다요. 1년을 통산을 따져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만은 시장 물건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똑같으면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주들도 예를 들어 1년에 뭐 6개월 일하고 6개월을 놀아야 된다. 그러면 6개월치 놀 것을 6개월 안에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고, 놀 때는 일이 없어 놀 때는 뭐 아침 10시에 9시에 출근했다가 뭐 11시에도 들어가고,
오전 11시더라고, 오전 11시. 어제도. 예. 그러니까는 그 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저도 참 그게 고민입니다. 예, 서로 그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겠고 진짜 한 가지 딱 짚으면 넘어가야 될 문제는 저희가 왜 저 가게에서 이거 샘플 해주세요 예, 하고 예. 샘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샘플 패턴비나 아니면은 샘플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재샘플 해갖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샘플을 하게 되면 뭐 일이 1시간에 해서 샘플 한 장이 빨리 끝나면 1시간 아니면은 막 그렇게 시간이 되는데 이런 거는 특별히 뭐 저 공장에서 따로 받고 있는지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패턴비나 샘플비를 별도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100명 중에 한 명꼴은 받으려나. 근데 예. 그 패턴비는 또 받는 데가 있고 예. 한 50%는 받고 또 50%는 본인이 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 계산해 봤을 때. 네. 근데 그 샘플을 왜 이게 저 역시 사실은 제가 패턴을 떠서 네. 그 샘플비를 받지는 못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느냐. 가격이 지금까지 누울 자체가 바지 한 장 꺼면 무슨 샘플비입니까? 그냥 하는 김에 하나를 더 만들어 이런 식이라요. 가격 자체가. 하는 김에 하나 예, 더 만들어라. 공장에서는 그거 샘플 하나 하려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금방 가요. 예. 근데 가게 인식은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한자든지 불쌍한 참 제 자신도 불쌍하고 이 봉제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네. 가게에서 내가 그러면 샘플비 주세요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안 받는데 당신부터 받습니까? 그러면 저는 샘플비 주기 싫으니까 저 당신하고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갑을 관계에서 그 우리 봉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저 봉제인들은 언제나 내가 보기에도 저부터 시작해서 이 약자편에 약자만 돼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좀 서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뭐 사회자님도 뭐 그런 거 다 아시겠지만은 뭐 대통령한테가 좀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도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휴, 정말 개선돼야 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조금 앞으로는 좀 더 좀 발전적인 방향. 그러니까 갑을 관계를 굳이 따지지 않고 뭐 갑을 관계니까 내가 그냥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진짜 계산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는 좀 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회장님 그 달력에 법정 공휴일이 10개랍니다. 1년에요? 네, 1년에 10개요. 그런데 우리 봉제인들은 그거를 전혀 못 찾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나 뭐 부모님들과의 무슨 추억도 있어야지 내가 살아가는 근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한 뭐 10개는 다 못 쉬더라도 좀 일부라도 한 3개 정도는 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 지금 봉제하는 사람들은 네. 모든 사람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쉬고 싶을 거예요. 예, 쉬고 싶어요. 걱정,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평생을 못 쉬어왔고 지금도 못 쉬고 있습니다만은 첫째, 이것을 개선을 하려면은 무엇부터 바꿔야 되느냐? 우선 가게. 네. 가게가 언제든지 공장은 을이고 가게가 갑입니다. 예. 갑부터 바뀌어지면 공장은 자동으로 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저번에도 그런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휴일도 쉽시다. 근데 지금 5일 근무제 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이제 찬스제 배를 가는데 예. 조합에서도 우리 5일 근무만 합시다. 제발 가게에서 오늘 물건 내주세요 해도 그냥 공휴일 있게 쉬겠습니다 하고 이런 캠페인도 벌입시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사실 했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 5일 근무 참 좋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니까요. 예. 우리 좀 서로가 노력하고. 예. 그래, 무슨 우리 기대됩니다. 정부한테,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부한테 좀. 예. 정부 시장님 쫓아가세요. 네. 제발 시장들 빨간 예. 글씨 쉬고, 예? 토요일 날 쉬고, 예. 그래 주시면은 우리가 적게 벌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자동으로 따라 쉬면 되니까 좀 그렇게 되게끔 거기 가서 조금 뭐라 해주시죠. 다 네, 기대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를 개조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개조해 주세요. 정부 국회의원
여러분들 뭐 국무총리님 이거 개조해 주세요. 우리 빨간 글씨 쉬고 이게 싶어요. 개조를 하시려면 저 예. 시장 가서 개조를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한테 아, 오지 말고. 시장도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를 개조한대잖아요. 기대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